어느 유명 대학교의 신경과학학회장 안쪽 복도에서 두 명의 뇌과학자가 목소리를 낮추며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걸 대중에게 말하면 혼란스러워할 겁니다. 상대방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공유하는 겁니다. 이들이 숨기고 있는 그 불편한 진실의 핵심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인간의 뇌는 합리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문장이 단순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진짜로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끔 실수할 뿐이지 기본적으로 자신은 합리적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뇌과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그 확신 자체가 뇌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한 환상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 수준이 아닙니다. 뇌의 설계 자체에 내장된 구조적 결함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뇌과학자들이 학회장 안에서만 나누던 대화를 바깥으로 꺼내겠습니다. 당신이 나라고 믿고 있는 존재가 실제로는 뇌가 만들어낸 허구일 수 있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거울 앞에 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믿는 그 확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 깨닫는 순간이 올 겁니다. 불편하더라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숨기고 있는 진실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은 조종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꼭두각시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뇌의 불편한 비밀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당신의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비밀만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뇌의 가장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억이 과거를 정확하게 녹화한 영상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신경과학이 밝혀낸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인간의 기억은 녹화가 아니라 매번 새롭게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뇌는 기억을 저장할 때 완성된 영상 파일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몇 가지 단서만 흩어진 조각으로 보관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흩어진 조각들을 현재의 감정과 상황에 맞게 다시 조립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 없었던 장면이 추가되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던 장면이 삭제되기도 합니다. 1995년 인지심리학자 엘리자베스 로프터스가 수행한 실험은 이 사실을 충격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어린 시절 대형 쇠핑 시설에서 미아가 된 적이 있다는 거짓 기억을 심었습니다. 놀랍게도 참가자의 약 25%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이 사건을 생생하게 기억해냈습니다. 어떤 참가자는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옷 색깔까지 묘사했습니다. 그 사건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도 말입니다. 이것은 뇌가 기억을 재구성할 때 빈 공간을 그럴듯한 정보로 채워 넣는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조작된 기억이 진짜 기억과 동일한 신경 패턴을 만들어낸다는 점입니다. 뇌 영상 촬영 장비로 관찰하면 진짜 기억을 떠올릴 때와 거짓 기억을 떠올릴 때 활성화되는 뇌 영역이 거의 동일합니다. 뇌 자체도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린 시절에 대해 확실하다고 믿는 기억 중 상당수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과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기억이 놀라울 정도로 다른 경우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했지만 각자의 뇌가 각자의 현재 상태에 맞게 기억을 재구성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기 자신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기억 조작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뇌는 애초에 진실을 찾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뇌의 역할을 진실탐구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 뇌의 최우선 과제는 일관성 유지입니다. 뇌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구축한 세계관에 맞는 방식으로 인식합니다.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 정보가 기존 믿음과 일치하면 기꺼이 수용합니다. 하지만 기존 믿음과 모순되는 정보가 들어오면 사실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왜곡하여 기존 틀에 끼워 맞춥니다. 이것이 확증 편향이라 불리는 현상의 신경학적 실체입니다. 실험실에서 이 현상을 관찰하면 소름이 끼칩니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반하는 증거를 제시받은 피험자의 뇌를 촬영하면 논리적 추론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비활성화되고 감정 처리를 담당하는 편도체가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다시 말해서 반대 증거를 만났을 때 뇌는 생각하기를 멈추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논리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에 기반한 방어 반응이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완벽한 증거를 제시해도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기가 그토록 어려운 겁니다. 상대방의 뇌가 비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뇌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모난 사실이 들어와도 뇌는 그것을 기존의 동그란 믿음에 맞게 깎아내고 구겨 넣습니다. 원래의 정보는 변형되어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이 과정이 전부 무의식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당사자는 자신이 매우 합리적으로 판단했다고 확신합니다. 뇌가 정보를 왜곡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가장 편향된 판단을 내린 사람이 가장 강한 확신을 가지는 역설이 바로 여기서 탄생합니다. 이것이 뇌의 두 번째 불편한 진실입니다.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세 번째 진실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나는 합리적이라고 확신하는 바로 그 순간이 뇌의 가장 정교한 자기기만이라는 사실입니다. 뇌과학에서 이것을 내성의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동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자기 내면에 대한 접근 권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식이 접근할 수 있는 뇌의 활동은 전체의 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5%는 무의식에서 처리되며 의식은 그 결과만 통보받습니다. 문제는 의식이 그 통보를 자기가 스스로 판단한 결과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미 무의식에서 결정이 내려진 뒤에 의식이 뒤늦게 그럴듯한 이유를 만들어 붙이는 현상을 신경과학에서는 사후 합리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상품을 충동적으로 구매한 뒤에 뇌는 즉시 합리적인 구매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할인율이 좋았다거나 원래 사려고 했던 것이라거나 하는 이유를 순식간에 조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구매 결정은 이미 무의식에서 감정적으로 내려진 것이고 의식은 그 결정을 정당화하는 변호사 역할만 수행한 겁니다. 이 메커니즘은 일상의 거의 모든 결정에서 작동합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호감이나 비호감을 느끼는 것도 무의식이 먼저 판단한 결과이며 의식은 나중에 그 사람의 눈빛이 따뜻해서라거나 말투가 거슬려서 같은 이유를 만들어 붙입니다. 자유의지에 대한 실험 결과도 충격적입니다. 피험자가 버튼을 누르겠다고 의식적으로 결정하기 약 0.5초 전에 이미 뇌의 운동 준비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존재합니다. 의식이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의식이 이미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 실험은 자유의지라는 개념 자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선택했다고 믿는 거의 모든 결정이 실은 무의식이 먼저 내린 결정을 의식이 뒤늦게 승인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의식은 운전자가 아니라 조수석에 앉아 운전한다고 착각하는 승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뇌의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네 번째 진실입니다. 뇌의 편향을 안다고 해서 편향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시 그림을 착시라고 알면서도 여전히 착시로 보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확증 편향의 존재를 교육받은 사람도 자신의 확증 편향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억이 조작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자신의 기억만큼은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사후 합리화의 메커니즘을 공부한 심리학과 학생도 자기 결정만큼은 합리적이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을 편향의 사각지대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편향은 쉽게 발견하면서 자신의 편향은 보지 못하는 보편적인 인지 결함입니다. 뇌과학자들조차 이 함정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뇌의 결함을 연구하는 바로 그 뇌가 동일한 결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인간 인지의 긴극적 한계입니다. 결함 있는 도구로 그 도구의 결함을 진단해야 하는 근본적 모순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완벽하게 벗어날 수는 없지만 자신의 확신에 한 박자 쉼표를 넣을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확신하는 이 판단이 정말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습관적으로 던질 수 있게 됩니다.